자, 이제 중국이라는 만리장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의 탄도탄에 실은 핵무기 막기 위한 것 참 힘드네요. 우리가 끙끙댈 수밖에 없는 것 중국의 생각 때문인데 먼저 자 이동욱 차장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요즘 생각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드 네. 반대 이유 첫 번째로는요. 네. 이 사드 레이더가 중국 군사 활동을 샅샅이 들여볼 것이다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드 미사일 자체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그 기지가 중국을 향한 군사 작전의 전초 기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이 갖고 있는 걱정,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여하이 중국에 설명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우리 사드 미사일이 중국을 감시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거의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외신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전략군이 갖고 있는 네. ICBM 기지가 6개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 중에 여기 신의주 북쪽으로 가면 봉성시라고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책문의 후시라고 기억나세요? 청나라하고 조선이 개인들이 무역을 하는 시장이 책문의 후시라고 있었다고 하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고등학생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 네. 책문이라는 곳이 지금 변문인데, 네. 변문 바로 옆에 가면 중국의 봉성시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유명한가 하면은 여기에 봉황산이 있는데, 네. 봉황산 앞에 옛날 석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고구려 산성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봤고요. 네. 그 기지 옆에 가보면은 돌담이 쳐져 있고 이렇게 기찻길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ICBM 기지로 보여요. 여기가 네.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은 네. 아무도 설명 안 하지만 주 타겟은 일본, 네. 한국, 네. 그다음에 괌이나 오키나와 등 이쪽을 노리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북한에서 한 병사가 비행기 몰고 심양으로 날아갔는데 네. 중국이 난리 났었거든요. 뚫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아, 봉성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 상공을 날아갔다. 지나가버렸죠.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방공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뚫려갖고 그게 추락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바로 이곳인데 네. 여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우리를 쏜다면은 당연히 우리 사드로 막습니다. 네. 그 막는 기능은 우리 여기 들어온 사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쏘지 않고 일본으로 날아가거나 한다면은 네. 그때 고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한 1,400이나 1,500 정도로 날아갑니다. 네. 그럼 사드는 여기서 발사를 해도 아무리 올라가도 네. 150 많이 올라가 200km입니다. 못 맞추죠. 1000여 킬로 이상비를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걱정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놓는 척하면서 중국이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공격도 막는 것 아니냐.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가장 큰 오해인데 네. 만약 중국이 우리를 쏜다면 마지막 단계는 쭉 내려와서 100km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제로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걸로 맞춥니다. 네. 그럼 중국이 우리를 쏜 거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고요. 네. 무조건 맞고 그건 전쟁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중국이 일본을 라이벌로 보니까 일본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쏜다고 할 때는 1000km 이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150km 올라가는 미사일 아무리 쏴봐야 이건 족탈불급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정훈 편집위원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 정부가 외교 통로, 군사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중국에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까? 알죠. 왜냐하면 또 ICBM 갖고 있잖아요. 몇백 개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터미널이 뭡니까? 우리 버스 터미널 그러면 버스 종점이죠. 네. 이쪽에서 쏜 미사일이 터미널이 목적지가 여기면은 터미널 단계로 들어왔을 때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목적지에 미사일에 다 왔을 때 달았을 마지막 단계에서 맞춘다. 맨 마지막 단계는 팩3 또 팩3고 더 네. 낮게 내려왔을 때 그렇죠. 이게 못 맞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쏴두고 이 지나가는 거는요. 네. 여기 바다에 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의 SM3로 잡는 겁니다. 근데 네. 1000km, 2000km 와서 잡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드와 무관하잖아요. 사드랑 무관하죠. 그거는 네. 현재 일본 해군이 지금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4척이 있는데 4척을 지금 다 SM3를 탑재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도 이지스 구축함이 있고 우리 이지스 구축함만 SM3를 탑재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한테 설득한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은요. 네.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는데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 지시이기 때문에 네. 북한 애들이 고집 부리면 비슷할 텐데 네. 마지막 단계는 합리적으로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죠. 자, 일단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설득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북 칠곡 지역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겁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 지역 주민들이 반대 많으신데
자, 기후라고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네, 저는 기후라고 봅니다. 네. 지금 칠곡 국민들이 뭐 군수께서는 13만 칠곡 국민 그러시는데 13만 칠곡 국민이 전부가 반대하시는지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네. 물어보고 싶은데 13만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군수님. 지금 이게 그 사드의 레이더하고 사드 발사 포대는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네. 같은 지역에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칠곡이 있는 건 맞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칠곡 지역을 향해서 레이더를 절대로 쏠 리는 없습니다. 네. 거기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쏘는 데도 아니니까. 그럼 네. 이북으로 쏘니까 북쪽으로 가게 북쪽으로요. 되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위로 쏘겠죠. 그다음에 하늘로 쏠 거고. 네. 그래서 요 각도가 평지 기준으로 5도쯤 올라가고 이쪽 네. 90도 이 각도로 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상에 있다면은 네. 한 100m까지는 위험합니다. 네. 요거는 여기 부대에 이제 공군 병사들이 근무할 텐데 100m 네.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네. 뒤로 가서 축구하면 하지. 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펴고 요쪽 지역은 다 이 철조망을 쳐서 민간인 접근 구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만들겠죠. 네, 지나가는 짐승이나 뭐 들어오면 모를까. 네. 근데 걔네들도 허리 쭉 펴고 다니는 직립하는 게 아니니까 5도에 다 벗어날 겁니다.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85도 각도로 날아가는 전자파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새는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새들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전자파를 받아서 통닭이 되겠죠. 네.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잠시 노출되는 게 네. 새의 경우 있을 수 있다는 네, 거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방사선을 쬐거나 어떤 그 감기에 해도 잠시 이렇게 다운될 수 있지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새가 걱정해야 될 문제를 네. 칠곡 군수가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자, 일단 칠곡 군수로서도 이제 군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걱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사실관계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또 성실하게 저희도 네. 설명할 노력을 정확한 하고 정보를 해주셔야죠. 군수께서도 이제 아마 설명을 들으시고 그 군민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너무 커졌잖아요. 군사적으로도 커졌고 경제적으로 커졌고 실제로 잠재적 경쟁 관계이자 적국 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충돌할 뻔한 겁니까? 네, 전투기끼리. 한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충돌이 벌어졌으면 역사상 굉장히 재밌는 전투가 될 뻔했어요. 네. 현재 이제 F-35가 있지만은 네. 양산 막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고단계까지니까 현재는 F-15가 자유권에서 제일 강한 전투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일본 F-15는 전부 공대공 전투기입니다. 네. 공대지가 없고 우리는 공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호이 35가 신형인데 30은 조금 구형인데 네. 이게 러시아 건수 최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동중국해에서 각각 한중 일이 모두 야, 이 지역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을 내가 설정했으니까 일단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하는 지역이라 ገብ쳐지는 지역은 서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있었던 일을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겹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겹치는 지역인데 예, 무력 충돌이 있었을 법한 중국 주장입니다.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센카쿠가 오키나와니까 요쯤 될 겁니다. 네. 이것이 현재 일본이 얘기하는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EEZ랑 거의 같이 가는데 네. 중국은 이걸 주장한 거. 이거와 별도로 EEZ 말고 이제 중국이 식별구역이 있고 일본의 자디즈가 있습니다. 이쪽이 겹쳐지는데 네. 이쪽으로 수호이 30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F-15를 출동시킨 거죠. 네. 그래갖고 전투기들이 싸울 때는 네. 레이더를 위치를 딱 잡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본 측이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레이더를 켰죠. 네. 사격 통제 레이더를 키니까 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레이더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국 전투기를 일본 전투기가 따라가면서 사격을 쏠 수 있다는 레이더를 네. 탁 쏘니까 이 친구들이 휙 돌았죠. 그런데 이게요, 영화에서 보면 왜 자동 추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적 안에 들어오면 딱 누르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젠 어떻게 움직여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따라가서 맞추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쏠 수 있겠다는 표시를 했고요. 네. 그거를 한 게 중국 측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하. 휙 돌아서 이제 미사일을 쏘겠다는 그 신호. 그건 뭔가 하면은 네. 온갖 레이더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만 네. 딱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삐리리리리 하고 울립니다. 네. 저쪽에서 나를 쏘겠다는 레이더파가 날라왔구나 그러면은 네. F-15에서는 비상이 울리면서 네. 그럼 먼저 쏘거나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번에 회피 기동을 했죠. 네. 세밍이라 그래서 알루미늄판을 확 뿌리면은요. 네. 이 중국 레이더파가 반사가 돼서 막 덩어리로 난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일본 비행기들은 뒤로 철수했다.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뭐 전투 직전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중국. 제밍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화를 보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왜 비행기 안에서 막 금속 파편 한 수십 개를 네. 팍 끼우잖아요. 그게 알루미늄 조각들인데 그걸 팍 쏘게 되면은 그게 전자파를 레이더파를 반사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비행기만 레이더파를 반사하니까 확실하게 보이는데 수많은 레이더파가 체프가 나와버리면은 네. 덩어리가 보이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그 사이에 숨는 겁니다. 자, 비행기나- 그러면 이제 판정을 좀 요청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에 겹쳐지는, 여기서는 네. EEZ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의 자디즈하고 중국이 지난번에 설정한 카디즈가 겹쳐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센카쿠 열도는 지금 공식적으로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죠. 네. 그럼 그쪽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일본은 추격합니다. 우리가 네. 독도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 비행기가 들어오면 우리 안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일본의 최대의 약점이 뭔가 하면은, 네. 일본의 꿈이 보통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네. 현재는 일본 헌법에 의해서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제 공격할 수 없다. 그게 네. 좀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해서 사격 통제 장치를 딱 켰는데 중국이 딱 들어서 붙자라고 하니까 네. 아마 일본도 이쪽에 아마 혼성 비행단 본부가 있는데 네. 철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네. 전직 항공자위대의 간부가 화가 나서 네. 막 언성을 높이면서 이게 공개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중국 CCTV가 촬영한 건데 중국 전투기가 비행을 하면서 저 밑에 일본의 F-15 네. 군기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저렇게 가까이 비행하고 그러는군요. 저 친구들 조종사들이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비행기 2대가 있으면 저 중에 대장하는 길을 장기라 그럽니다. 편대 같은 경우 따라가는 길은 요기라 그러는데 네. 진짜 팔팔합니다. 네. 쟤네들은 한번 붙고 싶어하는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전사령관이 항상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쟤네들도 일본도 다 통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결국 일본은 선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에 맞춰서 화력 통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작동했다는 건 일본으로서도 할 수 있는 카드 굉장히 많이 쓴 거라 전에 없던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굉장히 세게 나갔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한번 붙자라고 하고 이 사격 모드로 딱 돌려갖고 레이더파를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 레이더를 쏴주니까 체프를 쏘면서 뒤로 빠진 거죠. 빠진 거에 대해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직 장성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일본서 터트리면서 문제가 되니까 네. 중국도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상황이었다. 붙으면 붙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의식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도 점검했고 이제 안보 상황이 동중국해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일본과 중국 당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김정봉 교수님 오늘 말씀 쭉 잘 들었고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